안녕하세요. 오진령입니다. 오늘 동화 분석은요, 까마귀 2차 시, 3차 시 수업이네요. 예, 전개 2, 절정, 결말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선생님들은 마이크를 녹화하는 동안에는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나눠드린 프린트물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원문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부분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 남성이 까마귀 공주가 부탁을 했어요. 음식을 숲에서 만나는 그 늙은 여자에게서 받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 그런데 세 번이나 그 음식을 먹고는 잠이 들었죠. 그랬더니 그 까마귀 공주가 반지를 끼워주고 그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주고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남성은 떠나가 버린 그 공주 뒤에 남겨진 편지를 통해서 공주가 남긴 그 흔적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를 찾으시려면 스트롬버그 황금성으로 찾아오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14일간 막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누워서 잠을 자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자, 전에 숲에서 늙은 마녀하고에서의 관계는 잠을 자면 골아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신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주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찾아갔더니 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동화와 똑같죠. 잘 왔어. 내가 얼마 동안 굶주렸는데 너를 잡아먹고야 말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잡아먹히고 싶지도 않고 너도 그러지 않는 편이 좋지. 만일 네가 배고프다면 내가 먹을 건 충분해 하면서 거인에게 먹을 걸 주죠. 그러니까는 거인이 그래?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게나 하면서 이제 안으로 초대를 하죠. 그래서 방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식탁 앞에 앉아요. 빵과 고기와 포도주 누가 준 거죠? 그렇습니다. 까마귀 공주가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불리 먹으니까 그 거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도 항상 무언가 부모님한테 부탁할 때 먹을 거를 잔뜩 먹은 상태에서 엄마 하면서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어때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래, 그래.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럼버그 산의 황금성이 어디 있냐? 하고 그랬더니 나한테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찾아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려니까 잠깐만 하면서 자기 형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러죠. 형이 와서 일단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식사부터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를 찾게 돼요. 겨우겨우.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어떻게 가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죠, 또. 그랬더니 거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2시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그 근처까지. 그런데 나는 돌아와서 할 일이 있어. 아기 젖을 줘야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인이 이제, 확 날아가듯이 날아가서, 예, 그 다음에 황금성이 닿을 만한, 이제 그런 곳에 내려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전개 2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는 5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풀어갈 겁니다. 어떤 5가지 질문이냐 하면은요, 숲속 작은 집에서 만난 거인은 누구냐는 거죠. 이 오타가 났죠? 예, 만난 거인은 누군가. 그 다음에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 도대체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유리산 꼭대기 정상 위에 있는 황금성이죠. 유리산 꼭대기가 의미하는 곳.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에게서 3가지 진기한 물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때요?
놀랍게도 이 남성이 빼앗게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엇이지? 이제 이러고요. 결국은 이제 황금성에 가서 이제 공주를 만납니다. 이제 공주를 만났을 때 공주가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포도주 잔에다가 반지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공주가 뭐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이 소리 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어느 숲으로 들어가서 14일 동안 헤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의 이제 이렇게 동화 속에서 7의 배수로 나오는 7, 14, 뭐 28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저도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7이라는 수는 3하고 4가 합쳐진 수예요. 그죠? 3이라는 수도 그렇고 4라는 수도 그렇고 3이라는 수는 기독교에서의 온전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라는 수는 우리가 그 만다라 혹은 연금술 그 다음에 그 동양의 철학에서 동양의 어떤 수에서 아니면 그 융심리학에서 온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7이라는 수도 온천수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달력에 보시면 지금은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지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6일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는 7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드러나는 게 한 달.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수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요. 네, 7이라는 수는 7, 4, 28, 28주기, 28주기는 달의 주기예요. 그죠? 달이 떠올라서 달이 보름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달이 지는 이제 그게 28주기거든요. 그래서 달은 여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변화를 상징해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왜 여성을 상징하면 여성의 생리 주기가 28주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들이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다 이러는데 10달 만에 아기 낳지 않아요. 그죠? 예. 270일에서 280일 아니면 290일 요 사이에서 아기를 낳거든요. 이제 요런 이제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달의 어떤 주기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배수 14일. 그래서 7과 연결된 수이죠. 그래서 하나의 주기, 하나의 단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계도 그렇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이제 음계도 하나의 단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우주로 보자면 하나의 궤도.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기나 단계를 벗어나는 어떤 시점이다. 이제 계속 궤도를 계속 그 주기를 계속 반복, 그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는 무언가 잠에서 깨서 이제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전에는 길을 잃었다, 잠이 들었다,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이 남성이 음식을 먹고 늙은 마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잠이 들었지만 자기가 잠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닫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현재의 위치, 상황, 그 다음에 한계를 인정하는 자아의 태도예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 남성의 변화의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사람이 자기 콤플렉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고집스러움, 그 다음에 투사,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건 아니야.
라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변해요. 그 이전에는 들을 기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나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완고해져요. 이러는 거야! 라고 끝까지 붙잡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을 놓을 때, 그래, 놓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와요. 그래서 뭐예요? 잘 나갈 때, 멋지게, 정상에 있을 때 떠나라. 이제 이래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붙잡잖아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희 스승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비이커에 물을 담고, 그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 비이커라고 이거 이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이커에 물이 가득 담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개구리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는 알코올 램프를 가열해요. 그러면은 물이 뜨뜻해지다 못해 뭐예요? 나중에 뜨거워지죠. 그런데 어때요? 개구리는 거기서 빠져나올까요? 뜨거워지면 빠져나오지 않고요. 데워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바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뛰어 못 넘는다는 거죠. 왜? 그 뜨뜻함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밖으로 뛰어나갈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콤플렉스하고 유사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 세계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근데 자, 이제 길을 잃었다는 걸 알고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으면 어때요? 길을 찾아야지 하는 변화의 시점에 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수풀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신음소리가 막 들려온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신음소리가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우리 잠을 이제 피로가 쌓이면은 잠을 청하죠. 쉬면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은 2주간은 숲속에서 쉼을 통한 어떤 회복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긴 방황의 끝에 몰려오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도 우리가 의식의 끈을 놓지 않아야지만 무의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의식이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 물속으로 우리가 깊은 심연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살아남으려면 내 안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호흡, 그 호흡의 그 공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조금씩 아끼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돼요. 근데 어때요? 물 속으로 깊이 빠지면 놀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허구적대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되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 속에 깊이 빠지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 살아나. 이 이야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음소리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마와 싸운 동안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잠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계속 내죠. 그 신음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이 병원균과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소리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통해서 그 신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고통을 이겨내는 어떤 순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돌아오면은 그 신음소리가 점점점 커졌다가 이제 깨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세요. 무의식이라고 해서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은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음소리라는 거는 무의식의 음성이고 또 자기가 자아한테 전달하는 어떤 소리,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제 정신 차려. 너 계속 잠자면 안 돼.
하는 이제 그런 소리일 수도 있다. 이제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금성을 찾아 헤매는 이 지친 남성 자아에게 무의식이 뭐예요?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의 중심인 자기가 자아에게 너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야지. 황금성 찾아가야지. 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보이지 않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라는 건 귀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볼 수 있는 귀가 생기면 더 뭐예요? 커져요. 그죠? 성숙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남이 못 보는 부분을 딱 보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봐요. 우리는 맨날 여기서 헤매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그걸 넘어서서 다른 무언가까지 탁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야 공부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은 공부하라면 정말 잘할 것 같은. 왜 애기 다 키워놓고 그러잖아요. 아우 나 지금 애기 키우라면 나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거 그죠? 그만큼 뭐예요? 경력이 쌓이는 이제 그런 것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다른 것을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빛이 보입니다. 깜빡깜빡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요, 집 한 채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인이 있어요. 자, 이게 이런 동화들이 진짜 많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랑 똑같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화들도 이래요. 나그네가 과거를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먼저 가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굳이 산을 넘죠. 그러니까 뭐예요? 깜깜한 밤에 그 산은 얼마나 컴컴합니까? 당연히 길을 잃어요. 그러면은 이제 길을 잃으면 어디서 깜빡깜빡 불빛이 안내하죠. 그 불빛을 따라간 그 집에서 만나는 여기는 거인이지만 그 집은 어때요? 그렇지. 아리따운 아가씨가 싹 나옵니다. 그리고는 맞이하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대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걷느라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골아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듣고 깨요. 어떤 소리? 예, 칼 가는 소리. 아니면은 뭐예요? 무슨 뜨거운 입김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기의 몸이 칭칭 구렁이가 감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나 외국의 동화에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집단무의식인데요. 집단무의식의 어떤 인격이에요. 원형의 자리에 있는 이런 거인, 난쟁이, 아니면 마녀, 아니면 헨젤과 그레텔이 숲을 헤매고 쫓아다녔다 보니까는 과자집 냄새나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과자집의 안에서 문을 삐까덕 열고 나타나는 마녀 할머니 다 같은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 자, 이제 집단무의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집단무의식이라는 건 뭐냐?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냐? 무의식이 아주 깊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무의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온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억압된 것들이 무의식으로 내려간 의식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을 이루었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의식으로 탁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 함께하는 게 개인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집단 무의식은 뭐냐? 그러면은 집단 무의식은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그러면 우리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무의식이냐? 그것도 무의식이지만 그런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화에 나타나는 깜빡깜빡 불을 찾아 쫓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에요. 즉, 인종, 문화, 민족, 시대를 다 초월해도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게 이제 신화, 민담 동화 속에 많이 나타나죠. 오래된 동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화에서 나오는 그거나 서양의 동화에서 나오는 그거나 비슷하네 이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불빛을 보고 이제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쵸? 그 불빛이 희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불빛이라는 건 그 어둠과 어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욱더 반짝거리면서 드러나죠. 이렇게 대립되는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무의식이 이제 원형의 세계거든요. 원형의 세계는 대립되어 드러나는 것들이 함께 공존한 세계예요. 그래서 뭐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해요. 악과 선이 함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좀 뒤에 이제 나오는 거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게 중복되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불빛을 보고 이제 그걸 찾아간다. 아무것도 모르던 이 남성이 그냥 그 늙은 아주머니가 따뜻한 아주머니가 그냥 아이 먹어봐요 이랬다고 해서 바로 먹고 잠이 드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의식이 깨어나는 상태? 즉 의식이 있으면서 무의식을 들어가면 무의식이 함몰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면은 이 숲에서 만난 늙은 아주머니가 준 음식에 그냥 골아떨어지고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요, 집 한 채가 나타나고 거인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게, 여기서도 또 있잖아요. 거인과 집 한 채, 작은 집에 큰 거인. 굉장히 대립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 깊은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이 맞닥뜨려져 있다. 오후 8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8시라네요. 그래서 난쟁이와 또 반대 개념이죠, 거인은. 그러나 난쟁이나 거인은 같은 인격이에요. 그죠? 결국은 무의식의 인격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숲에서 만난 인격이니까 숲을 지배하는 자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형적 존재다. 왜? 이 원형적 존재라는 거는 자 이제 대립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다라고 했잖아요. 거인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예요. 인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죠. 그죠? 그래서 연금술에서 말하는 메리쿠리우스다, 원진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남성이 황금성의 공주, 그러니까 까마귀 공주를 찾아서 황금성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황금성을 찾고자 하는 이 자아의 의식이 크면 클수록 노력이 엄청 크면 클수록 뭐예요? 무의식은 보상적인 측면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은 더 상반되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점점 크게 드러나. 크게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게 바로 거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술 같은 거, 우리가 예술가들이 이 창작 활동을 할 때 굉장히 고뇌에 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예술가들을 보면은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깊은 내면의 어떤 깊이 있는 그 요소들과 만나야 되는데요. 이 내면에 있는 이 원형적인 어떤 요소들을 만나는 거죠. 이 요소들을 찾고자 하는데 이것들과 이제 만나고자 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제 더욱더 요란한 그런 그 정신의 어떤 뭐예요? 분열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려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이거를 직접 보지 않고는 나를 그릴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귀를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귀를 쭉 잘라다가 직접 보고 그리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예술 창작가들이 이렇게 분열적인 어떤 것으로 나아가냐 하면은 정신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건 결국은 무의식에 압도된다라는 거고, 무의식에 함몰된다라는 거고,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자아는 상실된다라는 거죠.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가 상실됐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자면 분열 상태예요. 우리가 분열자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무언가 어떤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는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의식의 끈을 잡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분열적인 어떤 성향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심해져서 정신분열 환자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분열자가 될 수 있고 분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 거대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나를 치게 되면 어떻게 뭐든지 표현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휘몰아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막 뭐예요?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처럼 꺾이지 않고 그냥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는 대로 그냥 누워져 있다가 바람이 지나갈 때가 오잖아요. 그때 다시 쓱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요. 자아의 토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를 맞으면서 처음에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그랬다가 자충우돌하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거나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곧 정신의 성숙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화 속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의식화돼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교감을 이루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